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2022 수능 평가원스럽지만 평가원답지는 않다 영상을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이 영상은 예비 고3이나 아니면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수험생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의 부모님들께 올리는 영상입니다. 향후 수능국어 대비책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실 텐데 그 복잡함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뭔 것 같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출은 이제 쓸모가 없지 않나? 이런 이제 좀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시험에 비해서 올해 시험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들도 많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걸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경향성이 바뀌긴 했어도 이전 시험이나 올해 시험 전부 다 평가원에서 나온 시험이죠.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온 거야. 부모님이 같아. 조금 덜 닮긴 했는데 어쨌든 닮긴 닮았어. 그래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차이점이 뭔가? 차이점이 뭔가? 일단 여러분 2020학년도 2020까지는 교육과정 중에 2011 교육과정이라는 놈이 있어요. 뭐 자세히 알 건 없고 옛날 버전의 교육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까지는 옛날 버전의 교육과정이 적용이 됐었고 작년부터는 2015 교육과정, 그러니까 비교적 최신 버전의 교육과정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구버전과 신버전의 차이가 뭐냐? 구버전에서는 눈에 보이는 정보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적 사고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전 시험에서는 길이가 길고 정보량이 많고 이런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2015 교육과정을 보시게 되면 사실적 사고가 아니고 이제 추론적 사고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제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제자들도 보고 있겠지만 추론적 사고에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줬어요. 제가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실적 사고는 글에 써 있는 내용, 글에 써져 있는 내용을 그냥 사실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해하면 되는 거였어. 추론적 사고는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본문에 없는 내용을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하는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 능력을 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자 어떤 사람이 정장을 입고 있었어. 그럼 우리가 이 정장 입은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정장 입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게 사실적 사고라면 추론적 사고는 뭐냐면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회사원이겠네? 혹은 정장이 뭔가 되게 캐주얼해. 그럼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겠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정보를 토대로 이해를 하고 뭔가 근거를 들어서 본인 나름의 어떤 새로운 정보를 끌어내는 거. 이게 추론적 사고입니다. 자, 그리고 비판적 사고라는 거는 이러한 두 가지 사고방식을 토대로 본인의 어떤 견해 기준을 세우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수능 시험에는 본인의 견해 주장을 세우라고 하면 이게 60만 가지가 될 거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보기로 해서 견해를 줍니다. 뭐 어떤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죠. 어쨌든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올해 수능 시험에서 추론적 사고가 굉장히 강할 거라는 점은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뭐 난이도가 올라가고 뭐가 바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그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추론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이런 형태로 나온 겁니다. 다소 설있고 어설프긴 하지만 어쨌든 근거가 있는 시험이었고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왜 그들이 그렇게 당당한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위와 같은 이유로 여전히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문제 풀고 채점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추론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추론적 사고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글을 100%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 이해하셔야 돼요. 100% 이해가 안 되면 추론적 사고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실적 사고를 먼저 마스터를 하시고, 자, 행간의 의미를 추론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본문의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너머의 것들을 한번 추론해 보시면 됩니다. 그 지문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끌어내고 그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정리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의 추론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뭐 강의라던가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체크하시고 수정해 나가시는 작업들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굳이 어려운 문제라던가 사설 모의고사를 풀지 않고도 기존의 문제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론적 사고를 연마할 수 있고 향후에 변화하는 시험 트렌드를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출 분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문 내용을 거의 외워질 정도로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이제부터 뭐 어떤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의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건데 그 배경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강의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물론 도움이 되시면 필요하시면 그걸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저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 기출 지문 있죠. 그 기출 지문을 반복해서 보시잖아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최상위권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지도를 했는데 이 최상위권 친구들한테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얘들아, 이와 기가 뭐니? 이 이와 기에 대한 지문은 여러 번 출제가 됐거든요. 뭐 생윤 윤사에도 나오긴 하지만 얘네들 이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과생들한테 이와 기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얘네들은 자칭 기출 분석을 거의 10번 넘게 한 친구들이었어요. 자칭 타칭이죠. 거의 10번 넘게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번 출제된 기출지문 내용을 몰라요. 그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뭐 오버슈팅 지문 있죠? 이 오버슈팅 지문의 내용을 몰라요. 사실 여러분 이번 시험에 대해서 뭐 배경 지식 운운하기 전에 우리 되게 반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환율 지문은 예전에 나왔었어요. 오버슈팅에도 환율 언급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기출 분석을 하시면서 환율 공부를 하셨어야죠.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서 뭐 강의를 듣던 하셨어야죠. 근데 안 하셨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도하고 있는 강사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분들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이걸 다 외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우다시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유튜브 제자들은 반드시 기출 분석을 하시고 이 내용들을 배경 지식화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학원 강사 분들이 계시다면 좀 정중히 좀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제 유튜브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어느덧 시간이 벌써 10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1부를 여기서 끊고 조금 있다가 이어서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